브렌 존슨 시장이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 트레이스 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당내 권력 투쟁을 다루는 데 지쳤다며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입양 관련 봉사자 등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뿌리찾기 경험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연례 행사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악시오스 시카고가 최근 공식 오픈한 시카고 리버워크 인근 롯데호텔 L7 시카고 바의 롯데를 소개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해 결함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유족들이 어제 최대 246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당시 경영진 기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의 10개명 개실을 의무화해 주목됩니다.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보험과 부동산세, 유틸리티 비를 비롯한 이른바 숨은 비용으로 1년에 18,000달러나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브렌든 존슨 시장이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 초 홈볼트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5명이 총격을 당한 이후에 도입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도시 전역에서 최소 71명이 총격을 당했고 이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장은 총격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것이 도시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시에 따르면 살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은 장례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1,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총격 피해에 따른 이주의 경우 기본적인 필요사항과 주택 보조를 위해 최대 1,000달러를 지원합니다. 존슨 시장은 오늘 오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브리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돈 트레이스 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장이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돈 트레이스는 당내 권력 투쟁을 다루는데 지쳤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트레이스는 성명을 통해 좋은 시절에는 일리노이주 공화당원들이 힘든 당내 선거를 마치고 함께 모였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윙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투표하도록 설득해 현직 민주당을 물리치는 더 힘든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다른 공화당원과 싸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스는 2021년부터 당 의장직을 맡고 있죠. 그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17일 이전 후임자가 지명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악시오스 시카고가 최근 공식 오픈한 시카고 리버워크 인근 롯데호텔 L7 시카고 바이 롯데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20일 기사에서 바커와 와바시의 새로운 한국 롯데 호텔이 생겼다며 L7 시카고 바이오 롯데는 롯데 브랜드의 미국 데뷔작으로 한국 문화와 환대를 처음으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선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텔 관계자는 시카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유명한 문화 명소도 있지만 L7 특유의 활기찬 개성과 친절한 환대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호텔은 구호텔 모나코 건물을 리모델링한 191개의 객실과 함께 한국 스킨케어 제품, 엄선된 한국 및 한인 예술품, 체크인시 상쾌한 핸드타올과 페이스타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객실 요금은 188달러부터 656달러까지 다양한데요. L7 총괄 매니저 아담 그루지올로는 이 건물은 당시 미국 최대의 여성용 모자 공장인 DB 피스코앤코가 입주해 있던 곳이라며 우리는 이 건물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L7 시카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소스 시카고는 특히 객실 투어 중 와바시와 바커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가 좌석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낮잠을 잘 수 있는 멋진 공간에 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L7은 몇 주 안에 호텔의 주 레스토랑인 페릴라 코리안 아메리칸 스테이크하우스를 오픈합니다. 한인 셰프 2명이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한국식 구이 메뉴와 셰프 카운터 시식 메뉴, 다운타운 최고의 한식 조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입양 관련 봉사자 등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뿌리찾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입양 한인 및 가족들의 모임인 한미 입양가족 네트워크 캔이 오는 21일에서 23일 루즈몬트의 더 웨스틴 오헤어 호텔에서 대표성과 가시성을 주제로 제26회 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캔 관계자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입양 및 입양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사는 21일 내일 케이티 보책 캔 회장 등이 참여하는 리더십 서밋을 시작으로 정체성 형성, 결혼과 이혼, 친가족 상봉과 재결합 등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4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결혼 및 가정 심리 상담 전문가인 보책 회장을 비롯해 테네시대 교육 리더십 및 정책학 겸임 교수인 아멘다조 조지아 한인 입양인 협회장, 30년간 입양과 아동복지 등을 연구한 홀리 맥기니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사진작가이자 입양 한인을 위한 팟캐스트 잔치쇼를 운영하는 나탄 노아기 리더십 서밋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청,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가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한인사회에서는 김정한 총영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1998년 4월 창립된 캔은 이듬해부터 매년 한 차례 컨퍼런스를 열어왔죠. 또 미국 입양 한인들을 위해 모국 방문이나 전통문화 소개, 뿌리찾기 등을 돕고 있는데요. 입양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해법을 찾게 하고 성년이 된 입양인이 정체성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밤 31번가 해변 근처에서 2명의 여성이 총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고 시카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10시 5분경 해변 건너편 이스트 31번가 600블럭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총격이 발생하자 출동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22세 여성이 가슴에 3차례 부상을 입어 인사이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는데요. 당국은 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20세 여성은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시카고대학교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양호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관들이 한 사람을 구금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경찰은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1구역 형사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수색하고 감시 영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편 같은 날 저녁 오하이오 스트리트 비치 근처 미시간 호수에서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노스 주세브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600블럭에서 응급요원들이 남성 시신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 형사들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사우스포크와 솔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500여 가구가 소실됐고 8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미셸 요한 그루샴 뉴멕시코주 지사는 이번 산불로 건물 1,400채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이에 그루샴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산불로 뉴멕시코주 루이도호소 남쪽과 북쪽에서 9,308헥타르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가뭄으로 인해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해 결함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잉 항공기 추락 사고 유족들은 어제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대 246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당시 경영진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보잉 737 맥스 기종의 피해자들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추락 사고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숨졌죠. 앞서 2021년 보잉은 두 사고와 관련해 25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며 거액의 벌금과 경영진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불량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청문회장에 출석한 보잉 회장은 유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사과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엔 5,000m 상공에서 비행 도중 동체 구멍이 뚫리면서 비상 착륙했고 비행 중 급강하하면서 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사고로 포함해 불량 부품이 보잉 항공기에 사용됐는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잉은 항공기 안전 문제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의 10개명 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공화당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어제 공립학교 교실에 10개명 개시를 의무화하는 하원 법안 71에 서명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원래 주어진 율법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도니 호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10개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크리스천 포스트는 새로운 법안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단체들은 이미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루이지애나주 ACLU,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 연합, 종교로부터 자유재단 등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요. 이 단체들은 10개명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학교가 지지하는 종교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강압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은 10개명을 우리 주 및 중앙정부의 기본 문서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은 그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문, 노스웨스트 조례 등 기타 역사적 문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애덤스 바스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종교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을 포함해 180여 곳에 게시되기도 한다. 난 이 나라가 설립된 법의 기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미국은 현재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의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로 운용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죠.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군에 지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군사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의회는 이 제안을 여러 번 고려했으나 실제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금융 부분이 꼽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어제 AI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은행 업무의 54%가 자동화되고 추가로 12%의 직무에서 AI에 의해 생산성 향상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은행 업종에 이어 보험이 48%, 에너지가 43%, 자본시장 40%, 여행 38%, 소프트웨어 플랫폼 36%, 소매 부분이 34%,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33%, 공공서비스 33%, 자동차 30% 등 업종 순으로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 정도가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서서히 AI를 도입해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 4만 명에 달하는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AI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고 간단한 질문이나 명령에 따라 문장이나 에세이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백 쪽에 달하는 규정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보험과 부동산세, 유틸리티 비를 비롯한 이른바 숨은 비용으로 1년에 $18,000나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000여 달러보다 4년 동안 26%나 급증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로 급등해 주택 거래가 냉각됐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집값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지를 얻어 주택 매입을 끝내는 클로징 비용도 수천 또 수만 달러가 늘어나 있는데요. 게다가 새 들어 살 때에 비해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 소유자 보험 또 부동산세, 유틸리티 빌 등 이른바 숨은 비용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또 기후재난에 따라 주택 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위가격으로 43만 6,3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사게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평균 18,118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428달러에 비해 4년 동안 26% 오른 겁니다. 전국 평균이 18,000달러이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내 집 마련 시 추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은 하와이입니다. 29,000달러를 넘고 있는데요. 2위는 캘리포니아로 28,800달러에 달하고 3위는 매사추세츠로 26,300달러로 집계됩니다. 또 뉴저지는 25,600달러, 커네티컷이 23,500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뉴욕이 22,800달러를 추가로 내고 있고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가 19,700달러인데 비해 버지니아는 17,700달러로 2,000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는 19,200달러, 텍사스는 18,000달러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는 반면 일리노이는 16,200달러, 조지아가 16,000달러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기온은 떨어지겠으나 체감 90도 초반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한낮 최고 87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최저 65도가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서 곳곳에 45% 찬스로 산발적인 비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